전 부장판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월요일 사부에서 만나봐야 되는데요. 네. 이 관련된 내용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당겨서 일부에서 만나 뵀는데요. 일단 좀 요지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제기한 문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TV조선에서 먼저 최초 보도를 했고요. 네. 이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제 혼인무효 심판 판결을 받았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나왔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심판서의, 그러니까 판결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예.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여기 당사자라는 게 안경환 전 후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두 분 다죠. 그 김모 씨라고 하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보도 자체도 문제였지만은 네. 이 원천이 된 판결문이 도대체 어디서 구해진 것이냐.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주광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의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 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사소송법상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여야 하는데 네. 그런 사람이 아닌 국회의원이 이 판결을 구한 것이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네.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은 공개돼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조항 위반인데 네. 이거에 따르면 결국 TV조선에서 신원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주광덕 의원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지금 그 주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TV조선의 이제 관련 보도를 계속 몇 번을 이제 그 인터넷에 뒤져서 봤는데 판결문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결문이 아니라 그래픽 처리된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주광덕 의원실에서의 어떤 그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이냐 TV조선에 있는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판결을 공개했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닌데 사실 다른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TV조선이 보도한 거는 판결문 보도 부분의 문제. 주광덕 잠깐만요. 그러니까 TV조선의 문제가 있고 네. 또 주광덕 의원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별개의 문제인 그러면 거죠. TV조선의 문제는 신원이 공개가 됐다. 네. 이름하고 네. 뭐 이런 게 생년월일 주소 본 적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그래픽 처리가 됐는데 나온다. 신원 공개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광덕 의원 쪽의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사소송법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판결문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그 판결문을 취득하려고 시도를 했고 실제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주광덕 의원은 당사자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열람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죠.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구했다. 근데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 준비 차원에서 그걸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청문회법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경우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얻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있었다면 뭐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적법해지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주 의원 쪽에 해명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개인 단독으로 법원에 이런 판결문을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 법사위나 아니면 제적위원 3분의 1의 의결이 있을 때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인데 주광덕 의원은 그 절차를 거쳤다라는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단독으로 한 거라면 만약 그 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이신 거죠. 이정결 전 부장판사 인터뷰가 끝나는 대로 주광덕 의원과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그 뒤에 주광덕 의원에게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관련 논란을 쭉 지켜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주광덕 의원실의 그 보도자료 내용 이런 걸 보면 15일에 재적 등본을 살피다가 혼인무효 관련 소송 판결이 있었던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바로 법원에 요청을 해서 당일 그러니까 15일에 법원으로부터 그걸 받았다라는 건데 보통 법원에 이런 판결문을 요청을 하면 당일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 회신이니까 보내줍니까? 일단 이 PDF 파일로 지금 회신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스캔을 해서 게다가 스캔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캔 파일의 제목이 이 검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검수를 했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가사 판결이 아닌 일반 판결의 경우, 민사 판결의 경우에도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 작업을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의원 쪽에서도 이제 잠깐만 비실명화 작업이라는 게 신원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그렇죠. 지워버린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작업을 거친 파일이 지금 작성이 된 건데.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검수가 완료가 된 거라면 판결문에 네. 설령 주광덕 의원이 판결문을 입수했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당사자인 그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생년,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네.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판결문에서는 못 보게 되어 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TV조선은 어떻게 그걸 보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주광덕 의원의 문제와 TV조선의 문제가 별개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튼 애시당초 처음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뭉뚱그려지면서 특히 주광덕 의원 쪽에서 판결문 공개가 적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네. 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저는 공개가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따지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광덕 의원이 법원을 통해서 그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판결문에는 그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다. 네. 일단 이 점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계속 예. 그리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작업을 거치는 데 있어서 이 PDF 파일 원본이 만들어질 때 네. 지금 법원에서 그 작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어느 정도 선례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판결들은 그 PDF 작업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사건은 지금 PDF 작업이 됐을 가능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6월 15일 날 요청했는데 바로 그날 이걸 보내주거든요. 네.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 네, 그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디지털화 되어 있다면 바로 검색을 해서 바로 뽑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비실명화 작업을 거쳤다는 것 자체가 예. 한 번의 작업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판결 선고했던 것도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데 최소한 하루 반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주광덕 의원실의 주장에 따르면 안경환 후보자 이름하고 뭐 생년월일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제 그 판결문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로 당일날 왔는데 네. 도저히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찾을 수는 있어요.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그렇게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후에 파일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자, 주광덕 의원실은 그래서 이 내용을 16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 행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관계가 없죠. 문제 없다. 네, 그거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정열 전 부장판사의 문제 제기 내용을 지금 짧게나마 들어봤는데요. 크게 두 축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TV조선 보도와 주광덕 의원의 어떤 공개 갈라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과 인터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직접 연결해서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지금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좀 하나하나 좀 그 정리를 해가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의 인터뷰 내용 들으셨습니까? 끝부분만 조금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부분부터 그러면 그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금 법원에서 이 디지털화 작업을 거쳤다더라도 비실명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치기로 그 판결문이 오는 거가 좀 그렇다라는 어떤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이정열 전 판사가 네. 그 현재의 법원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저희는 15일 날 그 국회 의정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네. 당일날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다음 날인 16일에도 법사위원 6분이 네.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판결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말고도 그 다음 날 여러 명의 법사위원이 또 신청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네네. 저도 이제 이번에 이러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해방 이후에 법원의 판결문이 모두 PDF 파일로 저장이 돼서 네네. 말하자면 6개월 전에 확정된 판결이나 50년 전에 확정된 판결이나 예. 검색하는 시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전자 컴퓨터에 의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사건 번호만 안다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사건 번호, 해당 법원, 당사자 이름, 네.
뭐 당사자 생년월일 이런 거 알면은 예. 그렇게 바로 컴퓨터에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그 재적 등본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아서 법원에 이제 조회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재적 등본에 사건 번호도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적 등본에 네네. 법원도 나오고 제가 사건 번호는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네. 그 해당 판결을 한 법원하고 예. 당사자 이름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재적 등본에. 네네.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만 나와 있고 그 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그냥 재적 등본에 있는 그 신원 사항만을 기재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그게 바로 확인이 됐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세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질문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유, 그렇습니다. 뭐든지 질문하셔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받은 이 판결문에 법원 사무관의 기명 날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걸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판결문 사본이 예. 제가 보기로는 잠깐만요. 네. 지금 인터뷰 도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느라고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방송 사고가 아니고요. 여보세요? 예, 의원님. 판결문 제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에는 네. 무슨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누구 담당 직원이 이렇게 도장 찍고 이러는 거. 네네.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왜 제가 그럼 좀 이상한 게요. 지금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메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제10조 2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을 해야 된다. 발급되는 문서에는. 정본, 등본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판결문의 내용만 알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국회에 이메일로 이걸 송부받았거든요. 네. 법원행정처로부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판결문이 3페이지로 돼 있는데 네. 보니까 그냥 판결문 자체를 이렇게 저희가 복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네네. 청구를 했던 원고에 해당되는 그 여성에 대한 인적 사항을 다 삭제하고 네. 기자분들한테 배포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그대로 기자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그럼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네네. 가사소송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신청에 따라서 발급되는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요. 만약에 기명 날인이 확실히 있다면 이게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그 판결문이라는 게 그대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네네. 법원행정처에 네. 지금 많은 언론인들이 확인을 했어요. 예예. 진짜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서면으로 판결문 사본 제출 요청을 받았느냐. 네네. 그리고 해당 주광덕 의원실에 판결문 사본을 이메일로 보낸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 그것을 확인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실에 보낸 게 맞다라고 네네. 법원행정처에서 확인해 줬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보다 더 정확한 네네. 판결문 저희가 확보한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알겠습니다.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주택에 제기한 문제는 자, 법원에 이 판결문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 의결이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른 것이냐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절차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국회는 네. 지금 인사청문위원회에서나 네. 국회 상임위에서 네. 어떤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을 할 때 예. 지금 말씀하신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은 의무 규정이나 강제 규정이 아니고 네. 훈시 규정 내지 임의 규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많은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국회는 네. 회의체기관이어서 네네. 국회법의 규정은 내부의 어떤 상임위를 운영하고 인사청문위원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규정이어서 네네.
저희가 또 국회의 오랜 회의 상임위나 이 인사청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국회의 관례가 있습니다. 관행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국회의원들은 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네. 이정열 전 판사가 말한 예. 그 절차를 사후에 해서 사후에 추인을 받습니다. 아, 위원회에서? 예. 국정감사할 때도 그러고 다 지금. 그게 관행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국회의 오랜 관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 법에는 그런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행으로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예. 아주 제가 알기로는 20-30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지금 국회의원 300여 명 중에. 네네. 대부분 신속하게 이 자료 요청을 해야 자료를 받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료 요청을 보통 위원회 의결하기 이전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으면 네네. 거기서 궁금한 것을 해당 기관에 알겠습니다. 국회 의정자료 시스템에 의해서 서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그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이 또 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도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이번 주광덕 의원한테 판결문 4번을 제출한 것은 네.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의원님께서 법원 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당일 15일에 TV조선에서 첫 보도가 나가는데요. 혹시 이 보도의 출처, 그 보도 내용을 제공한 당사자가 의원님 맞습니까? 저는 전혀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TV조선에 관련 내용을 전혀 제공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날 받아서 저녁에 준비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밝히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제가 오히려 TV조선의 보도를 접하고 제가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그런 허무한 것을 느낀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TV조선 보도와 의원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도대체 누가 네. 그 다음날 9시에 제가 자유한국당 전체 일동으로 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예. 사전에 누가 이러한 판결의 내용을 유출한 것 같아요. 판결문 자체를 유출한 게 아니라. 판결의 내용을? 네네. 그걸 누굴까요, 그게? 그래서 저도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아무튼 의원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저 정치하면서 그렇게 정치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관련 사실을 확인하겠는데요. 의원님께서 그 법원 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을 때 인적사항이 거의 삭제되어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인적사항을 혹시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받은 판결문에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그게 사실입니다. 인적사항이란 어디까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이름과 주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요?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마 안 후보자도 몇 년 몇 월 며칠 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피해 여성도 이름과 이름 옆에 몇 년 몇 월 며칠 생 이렇게 돼 있고 주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요.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성에 김씨만 남겨놓고 다 지워서 나머지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방송을 듣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3339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PDF로 제3자도 판결문 신청해서 열람 수령 가능합니다. 단 인적사항은 삭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인적사항이 다 들어간 내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래서 제가 받은 이메일로 받은 것은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이름과 한문 몇 년 몇 월 며칠 생 그다음에 구체적인 주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김자 빼고 나머지 다 지웠고 본적 및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까지 남겨놓고
동과 번지와 호수는 제가 다 삭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이정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디지털 보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실명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그 공개될 수 없도록 다 조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러한 서로 주장이 다르면 이걸 우리끼리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저한테 이 문서를 준 판결문을 준 대한민국의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대법원 아닙니까? 네네네. 그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날 받은 6명의 국회의원들은 아마 인적사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법원 행정처 관계자가 오마이뉴스와 그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자, 1976년 판결이었기 때문에 전산화한 것은 없어서 판결문 원본을 찾은 뒤에 스캔해서 개인정보를 가린 뒤 그 요청 당일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개인정보를 가려서 준 게 아니라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러면?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적극적으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제가 김 씨라는 성 빼고 나머지를 인적사항을 제가 삭제한 후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그 피해 여성의 사생활 보호, 개인 보호를 제가 충분히 해드렸고 오히려 이 재적 등본을 제출한 후보자 측에서는 이 모든 것을 노출한 재적 등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는 제가 훨씬 50배, 100배 두텁게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한 다음에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또 공개의 취지는 공공의 이익과 부합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의 최전선에 있을 법무부 장관의 결정적인 하자를 제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100% 팩트를 가지고 밝혀낸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한 건 둘째치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걸 찾아내느냐 마치 불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와 상대할 게 아니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 사실을 확인하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는데요. TV조선의 15일자 보도와 의원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관계없고 저도 오히려 그 정보를 일부 방송사에 준 사람을 찾고 싶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에게 잠깐 혹시 추가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고요. 의원님 전화 끊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어디 나가야 돼서 여기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 확인하시면 다 이게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아무튼 세간의 일종의 뭐라고 음모론 비슷한 거는 정말 부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음모론은 의원님? 정말 이 100% 진실로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야당 국회의원 정치적 보복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이번 정부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하고 함께했고요. 자, 이정열 전 부장판사 지금 계속 계시는데 혹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대략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네. 어떻게 대략 정리가 되셨습니까? 뭐 증거가 좀 있어야 되고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주광덕 의원과 법원 행정처의 설명부터가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 팩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법원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이 주광덕 의원실에 법원 행정처에서 보냈다는 PDF 파일의 파일명, 판결문 검수 완료. 이거는 인적사항이 지워진 파일이었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뭘 검수했다는 건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전부 다 법원에서 다 해명해야 될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소상한 확실한 그리고 설명이 꼭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팩트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 혹시 후속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그 재적 등본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아서 법원에 이제 조회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재적 등본에 사건 번호도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적 등본에 네네. 법원도 나오고 제가 사건 번호는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네. 그 해당 판결을 한 법원하고 예. 당사자 이름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재적 등본에. 네네.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만 나와 있고 그 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그냥 재적 등본에 있는 그 신원 사항만을 기재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그게 바로 확인이 됐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세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질문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유, 그렇습니다. 뭐든지 질문하셔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받은 이 판결문에 법원 사무관의 기명 날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걸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판결문 사본이 예. 제가 보기로는 잠깐만요. 네. 지금 인터뷰 도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느라고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방송 사고가 아니고요. 여보세요? 예, 의원님. 판결문 제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에는 네. 무슨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누구 담당 직원이 이렇게 도장 찍고 이러는 거. 네네.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왜 제가 그럼 좀 이상한 게요. 지금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메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제10조 2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을 해야 된다. 발급되는 문서에는. 이게 정본, 등본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판결문의 내용만 알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국회에 이메일로 이걸 송부받았거든요. 네. 법원행정처로부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판결문이 3페이지로 돼 있는데 네. 보니까 그냥 판결문 자체를 이렇게 저희가 전 부장판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월요일 사부에서 만나 뵈야 되는데요. 네. 이 관련된 내용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당겨서 일부에서 만나 뵀는데요. 일단 좀 요지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제기한 문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TV조선에서 먼저 최초 보도를 했고요. 이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제 혼인무효 심판 판결을 받았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나왔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심판서의 그러니까 판결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여기 당사자라는 게 안경환 전 후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두 분 다죠. 김모 씨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보도 자체도 문제였지만은 이 원천이 된 판결문이 도대체 어디서 구해진 것이냐.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주광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의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사소송법상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여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국회의원이 이 판결을 구한 것이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은 공개돼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조항 위반인데 이거에 따르면 결국 TV조선에서 신원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주광덕 의원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지금 그 주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TV조선의 이제 관련 보도를 계속 몇 번을 이제 그 인터넷에 뒤져서 봤는데 판결문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결문이 아니라 그래픽 처리된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주광덕 의원실에서의 어떤 그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이냐 TV조선에 있는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판결을 공개했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닌데 사실 다른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TV조선이 보도한 거는 판결문 보도 부분의 문제. 주광덕 잠깐만요. 그러니까 TV조선에 그럼 TV조선의 문제가 있고 또 주광덕 의원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별개의 문제인 그러면 거죠. TV조선의 문제는 신원이 공개가 됐다. 이름하고 뭐 생년 이런 게 생년월일 주소 본 적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그래픽 처리가 됐는데 나온다. 예. 신원 공급을 거친 파일이 지금 작성이 된 건데.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검수가 완료가 된 거라면 판결문에 네. 설령 주광덕 의원이 판결문을 입수했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당사자인 그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생년,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네.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판결문에서는 못 보게 되어 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TV조선은 어떻게 그걸 보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주광덕 의원의 문제와 TV조선의 문제가 별개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튼 애시당초 처음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뭉뚱그려지면서 특히 주광덕 의원 쪽에서 판결문 공개가 적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네. 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저는 공개가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따지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광덕 의원이 법원을 통해서 그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판결문에는 그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다. 네. 일단 이 점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계속 예. 그리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작업을 거치는 데 있어서 이 PDF 파일 원본이 만들어질 때 네. 지금 법원에서 그 작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어느 정도 선례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판결들은 그 PDF 작업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사건은 지금 PDF 작업이 됐을 가능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6월 15일 날 요청했는데 바로 그날 이걸 보내주거든요. 네.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 네. 그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디지털화 되어 있다면 바로 검색을 해서 바로 뽑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비실명화 작업을 거쳤다는 것 자체가 예. 한 번의 작업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판결 선고했던 것도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데 최소한 하루 반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주광덕 의원실의 주장에 따르면 안경환 후보자 이름하고 뭐 생년월일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제 그 판결문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로 당일날 왔는데 네. 도저히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찾을 수는 있어요.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그렇게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후에 파일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자, 주광덕 의원실은 그래서 이 내용을 16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 행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관계가 없죠. 문제 없다. 네, 그거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정열 전 부장판사의 문제 제기 내용을 지금 짧게나마 들어봤는데요. 크게 두 축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TV조선 보도와 주광덕 의원의 어떤 공개 갈라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과 인터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직접 연결해서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지금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좀 하나하나 좀 그 정리를 해가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인터뷰 내용 들으셨습니까? 끝부분만 조금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부분부터 그러면 그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금 법원에서 이 디지털화 작업을 거쳤다더라도 비실명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치기로 그 판결문이 오는 거가 좀 그렇다라는 어떤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이정열 전 판사가 네. 그 현재의 법원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저희는 15일 날 그 국회 의정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네. 당일날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다음 날인 16일에도 법사위원 6분이 네.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판결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말고도 그 다음 날 여러 명의 법사위원이 또 신청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네네. 저도 이제 이번에 이러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해방 이후에 법원의 판결문이 모두 PDF 파일로 저장이 돼서 네네. 말하자면 6개월 전에 확정된 판결이나 50년 전에 확정된 판결이나 예. 검색하는 시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전자 컴퓨터에 의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사건 번호만 안다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사건 번호, 해당 법원, 당사자 이름, 네.
뭐 당사자 생년월일 이런 거 알면은 예예. 그렇게 바로 컴퓨터에 뜨는 거. 하게 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광덕 의원 쪽의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사소송법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판결문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그 판결문을 취득하려고 시도를 했고 실제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주광덕 의원은 당사자도 아니고 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열람하거나 네. 취득할 수 있는 네, 법적인 권리가 없죠.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구했다. 그런데 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 준비 차원에서 그걸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청문회법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경우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얻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 네.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있었다면 뭐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적법해지는데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주 의원 쪽에 해명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개인 단독으로 네. 법원에 이런 판결문을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위원회,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 법사위나 네. 아니면 제적위원 3분의 1의 의결이 있을 때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주광덕 의원은 그 절차를 거쳤다라는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네. 단독으로 한 거라면 만약 그 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네, 문제제기이신 거죠. 네. 이정결 전 부장판사 인터뷰가 끝나는 대로 주광덕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그 뒤에 주광덕 의원에게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관련 논란을 쭉 지켜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주광덕 의원실의 그 보도자료 내용 이런 걸 보면 15일에 재적 등본을 살피다가 혼인무효 관련 소송 판결이 있었던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바로 법원에 요청을 해서 당일 그러니까 15일에 법원으로부터 그걸 받았다라는 건데 네. 보통 법원에 이런 판결문을 요청을 하면 당일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 회신이 보내줍니까? 일단 이 PDF 파일로 지금 회신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캔을 해서 게다가 스캔을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캔 파일의 제목이 이 검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검수를 했냐면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가사 판결이 아닌 일반 판결의 경우, 민사 판결의 경우에도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 작업을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의원 쪽에서도 이제 잠깐만 비실명화 작업이라는 게 신원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그렇죠. 지워버린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작업